우리 김지영 선생님께서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셨는데요. 저는 뭐 그런 그 경력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리면은 그냥 한국 교육 열심히 하다 보니까 생긴 그러한 그 경력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단하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관련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부르시면 또 여러분들이 보자고 하면 선생이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같은 학생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것보다 우리 서로 같이 좋은 관계를 맺어서 한국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취지에서 아마 김지영 선생님께서 아마 저만 얘기하지 않으시고 아마 다른 그 중요한 분 오시면 다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전 그냥 제가 제일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는 그 중앙일보에서 영자신문이 있는데 거기에 그 중앙데일리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대표적인 이제 영자신문은 코리아 타임즈, 코리아 헤럴드, 그리고 이제 요즘 최근에 중앙일보가 중앙데일리에서 나왔는데 그 이렇게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그쪽 기자가 저한테 저 프로페서 그러니까 김중섭 교수님은 그 프로페서 그러니까 엠베서더 for Korean 엠베서더 for Learning Korean Education 이렇게 붙여줬어요. 그 말이 제일 저한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가 한국 교육을 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동기는 그 경희대학 국문과를 전 졸업했습니다. 우리 김정 선생이 1학년 때 제가 조교를 했어요. 그래서 많이 시켜 먹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보면 제가 더 동생인 것 같죠? 근데 이제 그때 학교 시설이 뭐 20 몇 년 전이니까 25년이라고 그러셨는데 참 열악했었어요. 그때 이제 이렇게 난방시설이 좋을 때가 아니에요. 이 석유 난로를 필 때인데 맨날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셨어요. 이 조교 선생님을 조교수인 줄 알고 교수님이라고 불렀어요. 너무 재미있죠? 순진하고 그때 하라면 다 했어요. 선생님들이. 김지영 선생님하고 이제 몇 분이 그때 단골로 똑똑도 하고 또 성실하니까 우리 김지영 교수님을 이렇게 선택해서 많이 부려먹었죠. 그래갖고 뭐 서기도 타오고 막 그런 기억이 지금 나는데 뭐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어쨌든 김지영 선생님도 우문학을 전공해갖고 발음 쪽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분이신데 또 같이 경희대에서 근무를 하게 된 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모셔야 될 때가 됐어요. 제가 조교 때는 김지영 선생님 모셨지만 반대로 이제는 후배 교수들을 선배가 잘 모셔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 한국 교육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오늘 그냥 짧지만 좀 큰 틀에서 여러분들이 왜 한국 교육을 전공하고 있는가 또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사실 뭐 저는 많은 사람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뭐 여기에 차 넘치고 이런 것보다는 또 오늘도 보니까 저도 대학원생들하고 같이 오래간만에 그 학생들하고 그 MT를 좀 다녀와서 좀 저는 일찍 왔는데 밖에 보니까 굉장히 그 꽃도 뭐 잘 피고 그래서 봄맞이 그 무슨 이렇게 야외 같은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오기가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오신 여러분 정말 소중히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들 중심으로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제 경험을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그냥 재미있게 하지만 부담 가지 않게 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1시간 정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이걸로 하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저걸로 합니까? 누르면 됩니까? 제가 제목을 한류 한국 교육 특강을 사실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가급적 특강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하지만 우리 학생들한테만큼은 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하는 것 중에는 뭐 외국인들도 있고 또 뭐
대학생들도 있고 여러 번 같이 또 그리고 또 대학원생들도 있고 또 아니면은 그 한국어 교육 기관에 계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하고 할 거는 그 한류의 의미와 유래, 아시아의 한류 현상 및 현황, 그러면서 가장 핵심인 한류와 한국어와 한류의 발전 방향, 이런 얘기를 좀 오늘은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뭐 재밌는 얘기입니다. 제가 주제를 잡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한국 교육은 재밌어야 됩니다. 물론 뭐 요즘에 그 학습자들의 수요가 다양하죠. 어떤 수요가 있을까요? 외국인들이 왜 우리 한국말을 배울까요? 제가 사실 오늘 출석부를 좀 준비해 달라고 그랬었는데, 왜냐하면 조금 더 여러분하고 친숙해지고 싶었고, 출석 부르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이름도 좀 불러보고 싶었는데 못했는데, 혹시 왜 외국인 학생들이 지금 몇 학년이죠? 3학년, 뭐 편입이란 말 쓰지 말고 3학년생. 네. 왜 한국어를 배운다고 생각해요?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한국어를 가르칠 분들이니까, 또 한국 문화를 가르칠 분이니까, 그냥 편하게, 첫 번째, 뭐 한국이 좋아서 하는 경우도 있겠고, 아니면 뭐 그래서 대학이나 대학원을 들어오고 싶어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뭐 회사에 취업을 하고 싶어서, 또 어떤 사람은 다양하게 뭐 한류가 나왔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배용준 때문에 그 나라의 언어도 좀 배우고 배용준 씨한테 한마디라도 더 사랑해요란 말도 해주고 싶고, 또 한마디 더 러브레터는 아니지만 펜라테를 써서 그런 다양한, 근데 요즘에는 조금 더 수요가 더 다양해졌어요. 대표적인 것이 일단은 취업과 학문이 가장 크고요. 그 외에 이제 특히 뭐 가까운 일본을 예를 든다면은 이 한류의 영향 때문에, 또 일본 사회가 조금 이게 변화식이에요, 지금. 어떤 변화식이냐면은 전후 이후에,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세대들이 이제는 다 퇴직하고서 경제는 좋은데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웃 나라나 또 이렇게 여행도 하고 언어도 배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국에 오는 사람들이, 일본은 층이 두 층이에요. 젊은 층과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 근데 그분들도 굉장히 소중하죠. 저는 뭐 김정 선생도 마찬가지일지 모르지만 제자들이 전 세계에 다 있습니다. 전 부럽지가 않더라고요. 아까 엠베스더라는 말을 썼지만은 대통령하고 조금 다른 점은 그 나라의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이 저를 갖다가 이렇게 뭐 맞이하진 않지만 그 외에는 다 제가 한국 교육을 함으로써 그 나라에 있는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나 다 만나게 돼 있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한류가 지금 이제 많이 지나갔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어느 측에서는 조금 아직 있다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는데, 저는 뭐 한류라는 그 말보다는 한국어를 가지고 우리가 문화적으로 서로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그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졌고, 그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첫 번째는 뭐 여러분 졸업한 후에 아마 이제 한국어 선생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고, 뭐 한국어 선생이 된다는 게 사명이 꼭 무슨 좋은 사명만 있지는 않잖아요. 일단 경제적으로 본인이 선생이 돼서 또 월급도 받으면서 하겠지만, 저는 이런 한류라는 것이 하나의 도구로서 한국어가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모아지면 노래도 되고 또 영화도 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계속 좀 이어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저는 그동안 그 코리아 타임즈의 이지 코리안이라고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왜 스포츠 신문에는 영어도 가르치고 일본어도 있고 뭐 중국어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왜 우리 영자 신문에는 한국어가 없을까 해서 한 6년 동안 지난 3월 말까지 이지 코리안을 연재했었어요. 일주일에 2번 정도. 그러다가 이제 다른 사정 때문에 이제 안 하고, 또 그 전에 어떤 일을 했냐면, 제가 비행기를 타보면은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외국에 자매 교류를 된 대학이나
또 심지어는 고등학교나 또 아니면 그 외국인 학생들을 유치하러 다니고 있는데, 그러면 그냥 물건만 사라는 잡지만 있지, 문화 잡지가 물론 있지만 너무 눈으로만 보이는, 그냥 눈으로만 보이는 여행 잡지 같은 잡지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많은 비행기를 타면서, 다른 나라의 비행기를 타면서 그 없는 것, 그럼 한국적인 것을 뭐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이 최소한 몇 마디의 중요한 한국어는 좀 공부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아시아나 기내지에 제가 한 2년 정도 영화와 노래로 배우는 한국어라는 것을 칼럼을 게재한 적이 있었어요. 좋은 아이디어잖아요. 왜냐하면 물론 아주 간단한 회화를 보여줄 수도 있지만, 또 비행기에 타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한국말을 배우기보다, 그런 것들은 아마 이제 여행사 그렇게 안내 책자에 뒤에 이렇게 붙어 있어서 조금 더 우리가 이렇게 뭐 드라마에서 나오는 대사를 가지고 이게 소개하고, 또 좋아하는 노래를 가지고 가사를 소개하는 그런 칼럼을 썼었어요. 그게 다 한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꼭 인기만 있어야지만 한류가 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그게 잘 되면 이렇게 익숙해져서 눈에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공기처럼 그동안 우리 드라마나 노래가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죠. 뭐 지금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으로만, 또 사회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불 붙듯이 확 오르면 인기 있다 그러지만, 우리가 저변에 모르는, 제가 단면적인 얘기를 하면 금호아시아나에서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일본에서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에서는 대학생, 베트남에서는 대학생, 이렇게 세 개 지역에서 그 기업의 어떤 문화적인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좋은 거죠. 우리 경희대학이 최우상 학생들에게 한국어 연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갔다 왔는데, 일본은 2년째입니다. 근데 작년에는 한 400개가 넘는 고등학교에서, 전국에 있는, 일본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예비 심사를 받아서 약 30개 고등학교가 참여를 했어요, 본선에.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그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엄마가 가장 커요. 예전에 우리가 그냥 치부해버리잖아요. 배용준? 지금은 인기 없지만 일본 아줌마들한테만 인기 있어.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주머니의 힘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 남편도 바뀌게 하고 아이도 바뀌게 하고 있답니다. 맨날 어머니가 한국 드라마를 보니까 애가 저게 뭐야? 하지만 또 어머니가 주는 돈에 의해서도 마찬가지로 바뀔 수도 있죠. 남편도 왜 한국 남자를 내 부인이 좋아할까? 또 연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 전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류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한류를 연구하는 분이 몇 분 계세요. 아마 강철근 교수님 대표적인 분이시죠. 아주 한류에 대해서 또 재미있게 말씀도 잘 하시잖아요. 아마 여러분한테는 강의를 안 하시지만 박정숙 교수님, 대장금에서 중전으로 나왔던 분이고, 지금 국제교원에서 개건 교수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콜롬비아에서 국제관계 쪽을 전공하면서 한류의 역할에 대한 논문을 썼어요. 한류가 이런 겁니다. 내가 잘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지난 2년 전에 하버드에서 한류 세미나 한 적이 있어요. 박진영 씨하고 박정숙 씨가 발표를 했어요. 저도 그때 초청을 받아서 그냥 구경만 하러 갔었는데, 오가닉이라는 거. 오가닉이 뭐예요, 우리가? 오가닉. 여러분들 식품에서 오가닉 좋아하잖아요. 비싼데. 뭐죠, 그게? 유기농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질서 안에서 식품으로 말하자면 한류의 역할을 그렇게 좀 갖고 가자는 얘기예요. 즉 일본과 우리의 관계를 볼 때 50년이 넘게 우리가 수교를 해왔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교류는 정말 서로 경쟁 관계였어요. 하지만 겨울 연가 하나로
그 50년의 벽이 정말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는 고마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 제가 제 제자 중에 일본인도 많은데 10년 전만 해도 그 부모가 너 왜 하필이면 한국이야? 왜 한국어 교육을 해? 이럴 때가 많았어요. 지금은 많이 바뀌어졌어요, 분위기가. 그의 힘을 얘기했는데, 그래서 제가 한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겠다. 왜? 한국어 문화학과가 바로 한국어 플러스 문화는 한류예요. 근데 저는 한류라는 명칭이 조금 이렇게 귀에 거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좋지만, 우리가 여러분들 중에 여기 다양하지만 아마 네 세대 우리 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김정 선생 또 굳이 따지면 선생님 한 세 분 정도는 아마 70년대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홍콩 영화를 정말 그래서 쓰지 않나? 추억에 쓰지 않나? Once upon a night 따라라라라라 알아요 여러분? 아 선생님도 빠질지 안 되겠구나. 안 보였는데 맞죠? 그래서 그 진추아라는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영화 여자 배우가 생각나고 또 홍콩의 느누아르의 그 액션물 같은 것들이 우리한테 굉장히 꿈을 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일본 풍이 들어왔긴 했지만 그런 것처럼 근데 그거는 그냥 영화로 끝나버렸어요. 하지만 우리는 일본과 한국의 관계를 바꿔버린 거 아니에요. 홍콩 영화가 우리와 홍콩의 관계를 바꾸진 않았잖아요. 그게 모델이 돼서 지금 굉장히 전쟁이 있는 나라도 있고 이렇게 평화처럼 보이지만 어렵잖아요. 그걸 서로 상호 이해하는 하나의 어떤 그 구조로 갖고 가자라고 연구한 게 아마 박정숙 씨인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가장 한류를 제일 많이 알아야 될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류란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뭐 이런 거는 다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좀 이게 꼭 이렇게 눌러야겠구나. 뭐 유네스코 문화지원 같은 얘기도 했고 알아야 되니까요. 종류.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유네스코의 문화지정 모르죠? 기회 나면 한번 보시면 됐고 지금까지 한류가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것은 바로 이 문제예요. 이게 이렇게 인기 있던 것들이 또 이렇게 안 나오니까 없다 하니까 저는 한국어를 잘 가르치면서 우리가 그 교실 안에서 우리가 발견된 그 좋은 텍스트죠. 영화가 될 수도 있고요. 음악도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좀 그렇게 좀 소개하자. 근데 이제 영어만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영화 속에서 어떤 걸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될까요? 어떤 핵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제목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스토리의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을 가르칠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나타나는 뭐 다른 뭐 가수의 무슨 뭐 성격을 얘기할 것인지 그걸 통해서 한국인의 유형도 보여줄 수도 있죠. 예를 들면 그래서 이 전환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매스컴에서 이거 중심으로 한류를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만 도리어 선생님들이 한류 전도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강철근 교수가 한류 전도사가 아니라 여러분이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한국어 따로 한류 따로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동감합니까? 네. 이 박사님 동감하죠? 네. 그 한류는 뭐 다 아시겠지만 대중문화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문화사회 현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럼 한국 가요 음반에서 누구 노래일까요? 아는 사람. 나도 몰랐었는데 누굴까? 한류를 촉발시켰던 대표적인 가수가 있었어요. 클론 맞습니다. 예.
그것 좀 갖고 올래요? 책 좀 갖고 와, 그거. 거기 쌓아두면 뭐예요? 앞으로 일로 갖고 오세요. 글로 어떻게 갖고 와? 일로 갖고 오지. 글로 갖고 오면 이렇게 멀리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공부도 그렇게 한다 생각해요. 이거 내가 쓴 책인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선물입니다. 그래서 올 사람이 많이 안 왔으면 좋겠다고 한 거예요. 이런 게 다 찍혀 나가도 괜찮은 거죠. 그래서 이런 합한족이라는 말도 생겼어요. 이 한국과 이게 서로 서로 같이 하고 싶다. 그래서 뭐 우리가 국정홍보처에서 뭐 코리아 스팟 뭐 이런 게 해서 이게 포스터입니다. 네, 아까 뭐 NRG 얘기도 했는데 제가 아는 한에서는 바로 이런 98년에 얼마 안 됐죠. 근데 벌써부터 뭐 한류가 끝났다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소시키도록. 그러니까 한국을 알리기 위한 것보다도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평화라든지 문화적인 질서를 잘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런 한류 같은 사회 구조가 좀 꼭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의 좋은 드라마가 한국을 더 사회를 좋게 해줄 수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클론이 아마 꿍따리 사바라 뭐 이런 노래인 건지 모르겠는데 이 쉬운 노래와 댄스죠. 요새도 뭐 노바디 이런 게 굉장히 뭐 태국의 감옥에서까지 이렇게 제수들이 빨간 옷 입고 춤추고 있고 캄보디아에서는 가짜 소녀시대인가요? 노바디가? 원더걸스인가? 원더걸스가 나오고 있는 걸 보면은 근데 이게 40만 장이 기록적인 거래요, 대만. 그래서 클론 스타일을 이렇게 참 운동을 지난번에 한번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 이분은 너무 안타까웠죠. 구준엽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다양하게 국가적으로 드라마나 노래를 통해서 나오고 있지만은 이렇게 중국에서는 아마 그 전인 것 같아요. 사랑이 뭐길래가 굉장히 히트를 했답니다. 가장 히트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의 대가족 구조에 대한 얘기가 중국에서 굉장히 히트했대. 다르니까. 중국은요, 우리 국제교연의 중국 학생이 한 45% 정도 돼요. 1200명 중에. 많을 땐 1500명인데. 자식을 한 명밖에 못 낳아요. 그리고 부부끼리 살고 애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대가족 대례를 아마 옛날엔 대가족 대례였겠죠. 근데 그 공산당이 짓고 나서부터는 아마 무슨 단일 가족이라나 뭐라 그러죠? 핵가족이죠. 그리고 시리, 또 엽기적인 그녀, 대장금. 아주 대단했죠. 홍콩은 8월의 크리스마스, 가을 동화, 또 대장금. 특히 홍콩은 지금도 대장금에 의해서 결국은 대장금 때문에 한국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신화, JTL이 뭐지? 가수 이름이죠. 네. 베이비복스 좀 사라졌지만 JTL도 사라졌죠. 신화도 강타, 보아, 비 이런 사람들이 홍콩에 인기 있는. 일본은 다 알겠지만 겨울 연가가 이게 얼마 안 됐네. 2003년이네요. 그죠? 근데 우린 꽤 오래된 것 같잖아요. 그 이유는 아마 그동안 우리가 문화적으로 갇혀 있었던 50년이 넘는 그런 것들이 무너져서 벽이 없어진 게 그 50년이라는 것이 굉장히 길게 보여서 아마 5년도 안 돼, 6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오래된 것 같이 보이잖아요. 배용준 씨 하면은 굉장히 오래된 배우처럼 보이잖아. 근데 5, 6년밖에 안 됐네. 20년은 근데 일본의 대중문화의 흐름은 우리랑 조금 달라지고 우리가 이제 비슷해져 가고 있는데 생명이 굉장히 길어요. 우리 학교에서 우쯔미 미도리라는 사람이 한국어를 한 3개월 공부하다 갔어요. 나이는 모르겠는데 유명한 연예인 MC예요. 그것 때문에 일본에서
많은 중장년층이 우리 한국 경희대에서 공부를 하러 왔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남편도 유명한 영화 배우고, 근데 나이가 아마 70대 정도로 추산돼요. 근데 이분은 롯데호텔 스위트룸에서 있으면서 2주간 공부하고 이틀 일본 가서 촬영하고 와서 3주간 공부해서 지금도 굉장히 한국어에 관련된 그 프로를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는 그러니까 20살 때부터 70, 80까지 연예인들이 일을 해요. 우리도 점차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근데 그런 면에서 배용준 씨는 뭐 50년은 더, 50년은 안 되나? 몇 살인가? 35쯤 됐나? 아, 그래요. 40이 다 됐어요. 그래도 한 40년은 더 하겠다. 어쨌든 배용준 겨울연가, 가을 동화, 그리고 쉬리 JSA 본 적이 있죠, 여러분들. 그다음에 그래서 2004년도에 배용준 때문에 이 한류라는 게, 그래서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돼서 지금은 더 많더라고요, 보니까. 엔화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높아지니까 뭐 정말, 근데 뭐 우리 고마워해야 돼 생각해요, 사실은. 귀찮아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혹시 뭐 돈을 벌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를 배우러 온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돌봐줘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네가 왜 참견이 하면, 나는 한국 문화 교육 전공하고 있는데 당연히 내 것인데 왜 내가 못 도와주겠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다음에 베트남, 뭐 장동공, 김남주 이런 사람들이 뭐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베트남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는 안 했지만은 이런 나라들이 이따가도 하겠지만 베트남은 한국어를 전공하는 전공 있는 학교가 10군데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치민, 하노이. 아마 그 사이버 대학하고 베트남의 몇 개 대학이 자매교를 맺고 있는데, 뭐 그런 대학에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인턴십이나 또 아니면은 실제로 뭐 취업을 해서 한국어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코이카들이 하고 있지만 이젠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항상 얘기하는 게 제2 언어를 공부하십시오. 안 늦었습니다. 영어를 하던, 일어를 하던, 중국어를 하던, 베트남어를 하던, 또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뭐 아랍어를 하던, 굉장히 좋습니다. 아랍,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 생각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제2 언어. 그래서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에서 토요일마다 집중반이 열리고 있습니다. 얼마죠? 몇 주에? 25만 원씩이나 해요? 15만 원인데 아마 그 일주일에 한 번 4시간 해서 몇 주예요? 7주에 8주예요. 네. 여러분들이 나는 뭐 돈을 어떻게 얘기하긴 좀 요즘 어려웠지만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2외국어에 대해서 여러분들 국제교육 토요일 날 이렇게 야유에 왔다고 생각하고 아침부터 공부한 후에 오후에는 좀 이렇게 도서관 같아서 공부하면 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하면 좋겠어요. 국제교육원에서. 네. 꼭 국제교육원 선전하는 것 같네요, 제가. 그러니까 아마 그게 8개인가 10개 언어가 되어 있습니다. 스페인어, 불어, 독일어, 아랍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뭐 등등입니다. 그 밖에는 카자흐스탄이 그 CIS 지역이죠, 여러분들. 대표적인 게 아까도 우리 김 교수님이 얘기했지만 제가 2박 3일로 뭐 엄밀히 따지면 1박 2일입니다. 그 금요일 날 저녁 비행기 타고 갔다가 일요일 날 저녁 비행기로 왔으니까 우즈베키스탄에 그 고려인이 한 6만 명 있고 카자흐스탄에 한 2만 명, 그 옆에 키르기스탄에 한 8천 명, 1만 명 정도인데 이 사람들은 좀 그 러시아에 살던 사람들이 스탈린이 그 억압을 해갖고 우리 민족들이 이렇게 이쪽으로 다 왔죠. 이집트, 남아프리카, 아랍,
동유럽까지 계속 우리의 드라마가 아마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그 마인드가 굉장히 재미있게 그 노래도 만들고 그리고 그다음에 드라마도 멋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신기하면서도 인간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 그래서 난 여러분들 중에는 물론 뭐 한국 선생 하면서 작가도 나오길 바라고 뭐 이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복합적인 겁니다, 우리 한국 교육은. 제가 어제 이제 국문과에서 강의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국문과 나오면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국어 선생만 됐고 뭐 했지만 언어 자체가 모든 분야를 갖다가 핵이 되기 때문에 기본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일도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어 문화 학과죠. 여러분들 결국에는 물론 이제 한국 교육이나 문화 쪽으로 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거는 다 국문과 출신 교수들이에요. 여러분들 선생님들은요. 그런 데서 좋은 것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류 스타를 보면은 뭐 다 알겠지만 근데 비가 요즘에 많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는 제일 기분 나빴던 건 비가 경희대학의 연극영화과였나요? 포스트 모던일까요? 근데 졸업하고 나서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동국대로 갔더라고요, 대학원을. 그래서 왜 갔냐 했더니 장학금 줘서 갔대. 그래서 내가 화가 났어요. 그렇게 벌면 뭐 더 이상 장학금을 받겠어요. 난 김연아가 아무리 우리한테 기쁨을 주더라도 칼 같은 데에서 무슨 퍼스트 클래스를 1년 동안 제공한다는 건 싫어요, 저는. 그거는 써야죠. 김연아가 광고로 버는 수입이 얼마나 큰데 도리어 한류를 전파하고 있는 선생들한테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찬성하면 박수 쳐주세요. 뭐 그렇게 생각하면은 칼한테 욕을 먹을지 모르지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좋은 편의는 제공하지만 모르겠어요. 제가 얼마 버는지 모르지만 광고만 보더라도 굉장히 클 텐데 자기네 광고가 차라리 그럴 바에는 더 큰 의미의 스폰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운동선수들이 해외를 많이 나가고 편하게 다니는 건 좋지만 그건 자기가 돈 내서 다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물론 뭐 제가 칼 사장이 아니니까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는 얘기지만 다 정책이 있겠지만 하지만 제가 칼 사장이라면 그렇게는 안 하겠어요. 그게 얼마나 비싼 건데. 비가 탔다고 해서 그 자리에 앉게 해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먹는 우유랑 또 다르잖아요. 몰라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보아. 뭐 제가 뭐 그렇다고 비를 뭐 미워하는 것보다 비를 보게 되면 또 반가워하겠죠. 하지만 본 적이 있었는데 한번 모임에서.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경희대 오란 얘기가 아닙니다. 더 멋지게 자기 돈 내고 다니는 모습도 보였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잘한다면 내가 아무 얘기 안 하겠어요. 공부와 일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보아 또 뭐 요즘에 미국 진출하고 작품으로는 별은 내 가슴에 쉬리, 겨울연가, 태국기 시날리며 대장금. 이걸 왜 제가 가수들이나 배우들이나 작품을 얘기하냐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엄한 여러분이 좋아하는 뭐 내 마음속의 풍금보다는 예를 들면 이게 뭐 태극기 시날리며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그런 걸 던져주면 학생들이 흥미를 먼저 갖게 되고 또 영화를 봤으니까 연상을 해서 단어도 배울 수 있고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제가 오늘 아주 그냥 개인적인 얘기까지 했는데 괜찮을지 모르겠다. 근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이해를 듣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절대 비나 뭐 누구지 이렇게 그 칼을 갖다 욕하는 건 아닙니다.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 일도 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저는 문화관광부에 그런 얘기를 해요. 외국에 있는 한국어 교사들만큼은 유적지 정도나 왜냐면 설명해 주잖아요. 그 사람들이요. 관광공사가
무료 티켓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육은 못 시킬 만큼. 맞는 얘기 아니에요? 지하철 요금도 마찬가지고. 내가 국회 나가야겠네, 이거. 그 합당한 거 아니에요? 경로, 여기 그 경로 우리가 지하철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최소한 한국어 교사 정도 된다면, 물론 뭐 그렇다면 여기저기 막 얘기하겠지만 그래도 외국에 있는 우리들은 좀 빼고 우리들 중에 외국에서 많이 근무한다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고궁이나 문화 유적지나 그다음에 거기까지 가는 그것들은 지하철 요금이나 버스 요금은 좀 대줬으면 좋겠어. 그게 다 국가의 그건 홍보처, 그러니까 문화관광부, 관광공사 이런 데가 노력을 해줘야 된다 생각해요. 별은 내 가슴에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나 봐요. 중국에서는. 그래서 여기 그 안재욱 씨 유명했나 봐요. 여기 누구지 이 사람? 좀 안 됐죠 굉장히 이 사람. 차인표 씨. 잘하네요 아주 그냥. 연애 박사네요. 연예계 박사구나. 연애 박사가 아니라. 쉬리. 김윤진 씨. 그다음에 한석규 씨. 누구죠 이 사람이? 누구? 최민식, 송강호 씨 이런 분들이네요. 나는 사실 이걸 못 봤는데 그렇게 좋은 남자상이었나요? 그랬어요? 정말로? 누구지 이 사람은? 박용화예요. 박용화 씨도 많이 변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박용화 씨도 굉장히 일본에서 많은 활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태극기 시날리며 1000만 명. 봤죠 여러분들? 누구죠 이 사람은? 네. 대장금 이영애 씨, 지진이 씨. 이 대장금은 뭐 미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캐나다를 한번 갔었는데 식당에서 계속 틀어주더라고요. 지겨울 정도로 그냥 계속 돌리더라고요. 아마 음식점에서. 근데 우리나라 음식이 굉장히 웰빙 음식이 많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도 생각했어요. 그래서 물론 드라마를 보고 한국에 대한 선호를 갖게 되고 또 음식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의 음식도 한번 교과서 만들어도 재밌을 것 같아. 재밌게. 그러니까 뭐 어떻게 만드는 것까지 하지만 그게 좀 단순해야겠지. 대표적인 음식.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것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물론 이제 이런 게 교구 만들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면 다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마침 SBS인가 뭐 KBS인가 어디에서 한국이 좋아하는 음식 몇 선 해갖고 나온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교재를 여러분들 한번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재밌잖아요. 여러분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많이 팔리고 좀 이렇게 좀 알려져야 되는 건 이유는 여러분들이 뭐 김정 선생 정도 되면 알려지겠죠. 근데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노트를 만드세요. 음식도 좋고 노래도 좋고. 근데 근거가 있어야겠죠. 왜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가? 그럼 김치찌개. 그럼 그림도 나오고 그럼 어떻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그 안에다 교과서처럼 요리 교과서가 아니라 한국 교과서죠. 그거 재밌지 않겠습니까? 아마 우리 김정 선생이 당장 만들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그저 지금 딱 적는 걸 보니까 내 아이디어를 드렸으니까 만약에 나왔다. 그럼 저랑 같이 인쇄를. 한국어에 대해서 통계가 물론 뭐 정확하게 좀 통계청처럼 나오면 좋겠는데 대략 우리가 남북한 합쳐서 약 7천만 명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지금 남한이 한 5천, 4,600, 그 다음에 북한이 한 2,600, 한 7천만 명 정도로 보고 동포수가 약 700만 명에서 7,700만 명. 그리고 그 밖에 이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 포함해서 약 8천만 명에서 인구수는 한 15위 정도 된대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뭐 경제적인 것, 뭐 이런 거를 따진다면 그래도
뭔가 한 10위, 탑 10 하면 좀 뭔가 있어 보이죠. 좀 우리 학교가 사이버 대학은 뭐 탑 1으로 얘기하는데 맞아요, 정말로? 세계 평가의 기준 사이버 대학 이렇게 나왔는데 내가 홍보대사 갔네 보니까. 근데 경희대학은 빅 5를 지금 지향하고 있는데 어쨌든 빅 10 하면 뭐 좀 좋아 보이잖아요. 어떤 중요한 언어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미국의 그 200만이 넘고요.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 중국액도 한 200만. 근데 지금 연변 같은 경우가 좀 무너지고 있다 그러죠.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 자체가 액티브하기 때문에 연변에만 있지 않는데요. 어디죠? 그 뭐 상해, 또 북경, 대도시에 나오다 보니까 자치구의 요건이 없어진대요. 근데 좋은 점은 물론 이제 소수민족 우대 정책에 의해서 교육을 그 나라 말로 소수 언어로 하게끔 해서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다 그 말로 하는 유일한 자치구죠, 연변이. 근데 이게 지금 중국 사람들이 더 많아졌대요. 한국은 30%도 안 된다는데. 그다음에 일본 뭐 90, 구소련 지역 이렇게 돼 있죠. 뭐 여러분들 뭐 우리말에 대한 평가는 뭐 잘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게 라이샤오 하버드 교수가 얘기한 게 뭐냐면 독창적이다, 음서 문자다, 과학적인 표이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시죠? 생소하니까. 대부분 중요한 언어들은 로만어에서 왔기 때문에 뭐 영어라든지 뭐 심지어는 몽골 말도 러시아나 그런 쪽의 어떤 그 문자를 따서 하고 있죠. 자체 몽골 문자 안 쓰잖아요, 지금은. 근데 한국어는 물론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하지만 낯설기 때문에 어렵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배우기 쉬운 책들 또 교수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죠, 선생님? 네. 그리고 펄벅 모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혹시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보니까 가장 베이직하다라는 얘기 같아요. 단순하니까 쉽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또 옥스퍼드 대학이 이 언어로서 굉장히 유명한 대학인데 합리성, 과학성, 독창성으로 볼 때 1위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한국능력시험은 아마 4월 며칠이죠? 25일 날. 4월 15일 날 우리 학교에서 서울 지역은 아마 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97년에 처음 아마 4개국에서 14개 지역 2,700만 명 중에 지금은 아마 2007년부터 연 2회 실시하고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야 될 내용입니다. 지금은 아마 비토픽, 비즈니스 한국능력시험을 이제는 토픽이라고 그래요. 토플에서 좀 비슷하게 만든 것 같아요. 토픽해서 올해 그러니까 27년부터 4월과 9월에 치고 요즘에 노동자들 또 이런 또 우리 노동 인구 때문에 비토픽이라고 해서 비즈니스 토픽 같은 게 또 있어요. 그게 전체 한 8만 정도가 본다고 그랬나요? 그러니까 97년에 2,700만 명이 8만인가 6만인가 8만쯤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지금 2009년인 올해 4월에 약 8만 명이 봐요. 시험. 굉장히 많죠. 한국교육기관은 여러 가지가 있죠. 연세대학이 올해 50주년입니다. 우리가 다른 학교긴 하지만 그래도 기뻐해주고 좀 축하해줘야 되고 우리 학교가 93년에 이건 이제 제가 처음 만들었고 아마 김정은 선생이 여기서 언제부터 일을 하셨죠? 그때? 97년. 몇 년 동안 하셨죠? 하다가 이제 아마 어디죠? 여기? 건양대학에서 한국교육원을 만드셔서 아마 지방에서는 1위로 만들었죠. 학생 수를요. 그래서 건양대학 총장님이 기만과를 운영하시는 분이신데 그렇게 90쯤 되셨다고 그랬나요? 연세가? 84세인데 그렇게 칭찬을 하셨대요. 근데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모셔왔죠. 여러분들이 국립국제교육원, 재외동포재단,
교류재단, 국제협력단, 코이카, 국립국어원, 교육과정평가원, 유네스코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시간 날 때마다 항상 클릭해서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 중에 기회가 나면 국제협력단 단원으로서 현지에 가서 한국어도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 또 나이가 있는 분들도 많이 나가시더라고요. 요즘에는. 보다 더 이렇게 오픈됐더라고요. 그런 쪽에 한번 학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밖에 이게 교육과정평가원 요거는 한국능력시험, 국립국어원 이런 데는 여러분들 졸업하면 여러분들 자격증 따지요. 그 한국교사 자격증 주는 것이죠. 여기 하나 빠진 게 있구나. 한국어 세계화 재단. 여기에 이제 중요한 국가의 어떤 교육 현황을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 70년도에 같은데 그 외국어 정책이 강화돼 갖고 이렇게 소수 언어 정책들이 강화되는데 특히 우리는 한글 학교 중심의 그 낙스죠. 낙스 그게 미국 한국 학교 협의회죠. 전 미국. 아마 7월 달에 이번에 7월 23일에 낙스 어디죠? 휴양지 뉴욕 근처에 있는 태풍 많이 오는 곳. 플로리다에서 아마 열리는 것 같아요. 아마 사이버 대학하고는 굉장히 관련이 크고 선생님들이 많이 강의를 듣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국 학교가 약 5만 명의 선생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봉사를 하는 위주로 하고 있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여기 미국 대학능력 시험이 SAT2입니다. 근데 한국어가 SAT2가 언어인데 97년에 처음. 이렇게 돼야 됩니다. 대학 시험에 우리 한국어가 공식적인 시험이 돼야 됩니다. 그게 일본, 그 다음에 호주, 요 정도 돼 있습니다. 일본, 미국, 호주 정도. 나머지 중국도 안 돼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한국어를 가르치는 게가 DLI, 또 FSI, NSA, FBI. 이거 보면 굉장히 정치적인 게 많아요. 근데 재밌는 게 DLI는 한국과 관련된 대학이 2개나 있어요. 그래서 교수 수가 300명이 넘어요. 한국어 선생이. 학생 수가 몇 명일까요? 한국어 학생 수. 선물 드리겠습니다. 땡! 선생이 300명이라고 그랬잖아. 또 3,000명? 땡! 600명 누구지? 500명이었습니다. 내가 오늘 퀴즈쇼에 나온 것 같아. 나도 놀랐어요. 근데 우리 경희대 출신이 한 2명 있더라고요. 연대가 가장 많은 것 같아. 이대성 선생이 지금 가 있죠. 한번 제가 갔다 왔는데 페블 비치 쪽에 있어요. 아주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84년에 NHK에서 안녕하세요 한국어가 강의가 시작됐고 2002년에 센터 시험이 이 센터가 우리나라 같으면 수능 시험이에요. 한국어가 외국어 과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점차적으로 고등학교에 한국어를 가르치고 대학에서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전공이 있는 곳은 한 6군데 동경외대, 오사카 외대, 천리대학 그러니까 오사카 외대가 없어지고 오사카 대학이 됐나? 그죠? 그리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간다 외대, 도야마 대학 또 한 군데가 더 있는 것 같아. 아직은 7개밖에 안 돼. 전공이 있는데 여러분처럼. 중국은 지금 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 중국어를 많이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낙양외대와 북경대학에서 처음으로 한국어를 시작했고 지금은
100개라고 얘기했는데 공식적으로 한 7, 80개 되는 것 같아요. 이 전공이 있는 데가. 우리 학교가 굉장히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주요 중국 대학 한국과 학생들 연수를 10년 전부터 해오고 있어요. 6개월 동안 이 학생들이 와서. 근데 아쉽게도 중국은 그 대학 입학 시험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중고등학교 때 한국어가 잘 가르쳐서 대학 시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전공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런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뭐 유럽에는 뭐 서구 유럽, 동구 유럽, 중앙아시아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호주. 근데 호주는 70년대에 비해서 굉장히 6개 정도 대학이 활발하게 하고 있고, 지금 뭐 9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모든 대학이 한국어가 개설되어 있지만 점차 문을 닫고 있다는 아쉬운 얘기를 좀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이 없어서. 근데 거긴 왜 그럴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70년대부터 80년대 이민이 많았잖아요, 우리가요. 그때는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조금 좀 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세계화 재단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일본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여기서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에 맞는, 특성에 맞는 그 한국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생도 그 지역에 맞게 교육시켜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언을 한다면 한국어 문화학과가 한국어 문화학과죠. 그러니까 물론 이게 지향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지역 특성별로 여러분 또 나눴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중국 지역, 일본 지역, 영어권 지역, 한 10개 지역 정도로 아프리카 지역까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교육을 받는 것 외에도 그 지역에 맞는 특성, 언어라든지 그 나라의 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시켜서 좀 차별화되게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제가 5분 내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몇 분, 4시죠? 가장 좋은 선생은 제 시간에 딱 와서 제 시간에 딱 맞추는 겁니다. 더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거는. 그래서 저는 뭐 그때 뭐 한류문화원 같은 것도 뭐 나중에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특히 기업들이, 저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브랜드가 높아요. 특히 재벌 기업들. 뭐 삼성, 현대, 대우, 뭐 금호아시아나 이런 사람들이 그 비어있는 그 사무실 공간을 이용해서 아니면 제펜 파운데이션처럼 우리나라 자료를, 왜냐하면 그 사무실 도심지에 있잖아.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뭐 여러분들이 할 건 아니지만 이제 그 정책 차원에서 그러한 그 계획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저는 한국어 교육, 한국어 문화 교육에 대한 정체성 확립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국어과가 설립된 게 경희대학에 가장 먼저 됐죠. 학부에. 그리고 뭐 배재대학도 있고 계명대학, 뭐 아직도 몇 개 되진 않죠. 뭐 한 5개 정도 되나요? 그렇지만 이런 그 학문이, 그러니까 국어 국문학에 속해 있는 전공이 아니라 별도의 독자적인, 물론 어떤 학자들마다 다 다릅니다. 저는 독립된 학문으로서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렇게 공을 그려서 이렇게 이건 언어학 쪽이냐, 뭐 문화냐, 사회냐, 심리학이냐 따질 수 있겠지만 핵심은 독립적으로 한국 교육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문, 교원, 양성과 교육이 필요한데 바로 여러분 같은 그 전문가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뭐 교재 같은 것도 뭐 마찬가지. 특히 여기
여러분들이 사이버 대학인 만큼 이런 사이버의 인터넷에 관련된 매체에 대한 그 특히 이 선생이 그런 그 많이 하고 있죠 지금. 내가 보기에는 그런 걸 과목 안에 둬서 교구를 만든다거나 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아까 뭐 드라마를 통해서 이게 바로 그겁니다. 제가 실렸던 겁니다. 이게 김중섭 교수의 이게 배우는 명대사 이렇게 해서 이게 나왔습니다. 잘생겼죠 이게. 이거는 노래. 근데 뭐 여기서 뭘 정확하게 배운다는 의도보다는 쉽게 접근하는 방법으로서 그냥 제시한 거니까 이게 대사나 이런 게 쉽진 않아요 사실은. 하지만 던져줘서 흥미를 갖게 하고 더 공부하고 싶으면 조금 더 이 사람들이 더 공부를 하겠죠. 뭐 어법이나 이런 거 다 이렇게 했어요. 노래는 누구 거였지 이건? 누구죠? 난 알아요. 이 밤이 흐르면 서태지 아닌가? 맞죠? 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한류. 눈알이 너무 튀어나왔어 보니까. 그죠? 실물보다 못하죠 이게. 실물이 더 낫습니까? 이겁니다. 경희 스킴 is ambassador for Korean language. 이게 제일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좀 이렇게 여러분한테 좀 잘난 척을 좀 했는데 그거보다 그 한음물을 이제 여러분 파야 될 겁니다. 한국 교육은 정말 중요합니다. 개인이 중요하다는 생각도 있지만 국가적으로 장려를 해야 될 중요한 전공입니다. 특히 사이버 대학에서는 좋은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또 우리 경희대학이 자매학교로서 뒷받침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사이버 대학의 한국어가 아마 외대도 있죠. 아마 강사진이나 교수진 보면 우리가 활등 났죠. 네, 바로 김정 선생이 있고 방성호 선생님이 있고 또 우리 김중섭 또 강철근 김정숙 뭐 이런 선생님들이 뭐 대표적인 분들이라 여러분들 프라이드를 갖고 열심히 하지만 아까 그냥 한국 교육이 한국어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재밌게 해줘야 되는데 드라마나 이런 걸 가지고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내가 선물 준 게 이게 바로 한국 교육의 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까지 우리 김정 선생이 저랑도 많이 이제 논문도 쓰고 있는데 같이 연구도 하고 있는데 제가 1993년부터 아마 2002년인가 3년까지 쓴 또 특강한 내용을 담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마 뭐 강요하고 싶지는 않지만 혹시 여러분들 필요하면 꼭 사서 여러분들이 좀 뭐라 그러죠? 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나이가 제일 많으신 분이 어떤 분이시죠? 솔직하게. 우리 이 선생 빼고 이 선생은 어리잖아 아직. 요거는 제가 제자랑 같이 엮은 겁니다. 그 나라에서 가장 사랑과 관련된 우리나라 같은 사랑 관련된 고소설이 뭐가 있죠? 고전소설이 춘향전이 있죠. 그런 것 같은 그 나라의 유명한 사랑 이야기를 한국말로 적게 해서 간단히 이렇게 좀 손을 벌어서 묶은 책입니다. 제목이 너무 좋아요. 영원까지 함께한 사랑. 두 번째로 많은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많은 사람. 여기 제가 받으세요. 선생님 아닌가? 그 다음에 이거는 제 건 아니지만 띄어쓰기 같은 거 맞춤법 관련된 거예요. 제일 나이가 어린 사람. 강 선생 어디 있어? 우리 이거 초등학생이 아니라 초등 만화 맞춤법이에요.
아니 이건 좀 아니 봐도 되지. 목매는 사람. 제일 어려. 근데 한국어 선생이 되려면 더 적극적이어야 돼. 갖고 싶으면 달라고 그래야 돼요. 그냥 나 갖고 싶은데 하지 마십시오. 한 권 남았어요? 갖고 싶은 사람. 남자 하나 주지요. 감사합니다. 나왔으니까. 지금 거 끝날 때가 됐는데. 아. 그래요. 마무리 좀 이제 짓겠습니다. 네. 이건 맛있게 보이네. 어떻게 좀 유익했습니까? 좀 다르지요? 다른 분은 너무 학문적인데 전 너무 학문적이지 않았나? 에? 아, 책 하나 받았다고 아주 그냥 적극적이. 저도 뭐 솔직히 국문과를 마치고 국제교류처라는 곳에서 외국 손님들의 의전을 담당하다가 왜 연세대학처럼 우리 학교도 한국어를 좀 가르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서 만든 게 바로 국제교육원의 한국어 프로그램입니다. 2명 갖고 시작했습니다. 93년에. 뭐 여러분한테 경영을 배워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학원을 운영하라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어 교육이 의미가 있는 교육이고 그러기 위해서 학생이 와야 되는데 학생이 오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밥상 차려놓고 밥만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밥상을 누가 차려줄 겁니까? 지금 졸업생이 올해 나오나요? 아니면 내년에? 나왔습니까? 네, 나왔죠. 그래서 우리 학교에 지금 대학원 다니는 사람도 있군요. 정말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해야지만 후배들이 본을 받아서 학교도 빛나고 또 국가도 빛나고 할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 짧은 1시간 동안 여러분 정말 한 사람도 들은 사람이 없었어요. 고맙게 생각하고요. 자부심을 갖고 그리고 여러분 최고의 사이버 대학에서 여러분들 꿈을 그러기 위해선 선생님들과 상의를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학과 학생들이 다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만큼 남들이 가지지 못한 좋은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랑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들 아쉽게 만들어 주십시오. 네. 건강하시고요. 오늘 아직 해가 밝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끝나고서 여러분들 같은 학생들끼리 좀 멋진 봄의 꽃의 향연을 즐기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경청해주고 잘 들어서 너무 고맙고요. 여러분들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